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가 설입니다. 그래서 설 맞이 잘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저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비 고1을 위한 교양 특집. 이번 주 책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노란 아주 귀엽게 생긴 책입니다. 전체 제목은 3년 후 부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지표 정독법입니다. 경제지표 정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전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특히나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라는 구호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선거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이제 2021년이 되어서 이 구호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현대인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 가능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서 경제적 효과로 결론을 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은 올해에는 특히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누구는 이 불황 와중에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었다더라. 뭔가 억울하죠.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저도 혹은 우리도 경제를 알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보고 경제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통 무슨 지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는 뭘 계산한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해석은 했는데 이게 대체 나의 경제 생활과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즘 진짜 요즘 이야기인데 M2랑 유동성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M2와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과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과 코스피가 3,000을 찍는 것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경제지표 정독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이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경제지표의 의미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경기 순환, 산업활동, 생산, 수출입과 수지, 무역수지, 기업, 가계의 체감 경기, 고용, 물가, 통화, 금리, 환율, 재정, 이런 전 분야들을 다루는, 그래서 이런 전 분야들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 지표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 가장 기본적인 계산 과정, 의미,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지수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누가 다 미리 계산해 놓은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런 지수들은 거의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이럴 때에 쓰인다, 이런 걸 우리 대신에 계산하고 처리하는 데 쓰이는구나 라는 이 세금의 보람을 느끼면서 이런 지표의 숲을 경제지표 정독법이라고 하는 이 책과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제기사에서 볼 수 있는, 혹은 경제기사에서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여러 경제지표들의 의미, 그리고 계산법, 해석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분야들은 다 이제 목차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목차 아래 세부 지표들이 한 서너 개 정도 있고, 그 서너 개 정도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법, 해석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본 이종 보통 키워드는 펀더멘탈입니다. 경영경제 분야 뉴스 기사나 글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숫자나 구체적인 어떤 통계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제 생활인들한테는 뭐 대체로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금융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경영 경제 뉴스 기사에서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단어랑 많이 바꿔서 쓸 수 있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죠. 특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건전한 금융 생활은 이 기업과 국가의 펀더멘털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은 생계가 어렵지만 이후에 갚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윤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건전하지 못한 금융은 기업과 국가의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약하게 만들어서 거품이나 침체를 일으켜가지고 펀더멘털을 갉아먹고 국민 경제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펀더멘털 뭐 그런 거 난 모르겠고 일단 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거품이 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거품이 빠져서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남들이 까먹을 때 나 혼자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뭐 이런 양쪽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 인간의 생리 혹은 인간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쪽의 성향이 됐든 간에 이 펀더멘탈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중시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책에서 알려주는 여러 지표의 의미를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은 이 책에 나오는 지표들은 펀더멘털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경제 상황을 이 펀더멘탈의 변동 혹은 부침 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맞게 잘 재편할 수 있겠죠. 반대로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 나오는 지표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언제 넣어야 할지 혹은 언제 돈을 빼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여러 지수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있든지 혹은 내가 경제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관점을 갖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일종의 그 청취자 여러분,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학생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일종의 교양의 성격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고등학생 학생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보세요. 경제 과목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이 책에서 다루는 지표의 대부분은 경제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시험을 봐서 맞거나 틀리거나 틀린 거는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체크 같은 것도 다 하셨을 거고 아주 머리가 아프도록 달달달 다 외웠던 그런 지표들입니다. 경제 시간 내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혹은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이 지표들의 의미를 다 까먹고 이런 책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좀 슬픈 일입니다. 네, 그만큼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학생 청취자 여러분,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바람직한 경제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듯이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이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책 이렇게 손에 잡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두고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펼쳐서
찾아보는 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지표에 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같이 즐겨보시면 좋은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저자도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을 읽었다는 그것만으로 사실 뿌듯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보셔야 되느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대부분 그 2018년 이전의 경제 지표들을 대부분 그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지표들은 최소한 1년 혹은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 그 갱신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표의 경우에는 어떤 홈페이지 혹은 어떤 기관에 가서 그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는지를 이 책이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펴볼게요.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메뉴를 누르면 어떤 자료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그 지표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책의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방학 특집으로 마련한 예비 고1을 위한 교양,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9번째 시간이고, 다다음 주면 학생 여러분들이 바라하지 않는 개학이 다가옵니다. 3월이죠. 다음 주 9번째 책은 의학 분야의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린지 피체리스라고 하는 작가의 수술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을 깎고 썰고 자르는 이런 잔인한 행위가 어떻게 의료 분야의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책이라서 한번 교양으로서 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